안녕하세요. 모의고사 1회 우리 법인 관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5문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1번으로 나와 있고요. 2번은 조정 후 수익금액, 3번은 감가상각비 조정, 4번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그리고 5번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해가지고 5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전체 점수는 35점입니다. 실기가 70점인데 그중에 법인세 관리가 35점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지만이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1번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 회계 쪽에서요. 회계 쪽에서 결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자료를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원래는 12월 달 딱 찍어 주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표준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용을 한번 읽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심으로써 자, 이걸 이렇게 눌러 주심으로써 이 법인 조정 쪽에 보시면요. 손익계산서, 이 표준 손익계산서 이쪽으로 이 자료를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 불러오기 눌러주셔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회계 쪽 자료가 이 법인 조정 쪽으로 불러와지는데 시험에서는 이미 다 불러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새로 불러오기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이 재무 상태표, 우리 회계 쪽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것을 법인 조정 쪽에서는 이렇게 대차대조표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들을 지금 다 끌어와지는 상태예요. 이런 건 우리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로 조정이 지금 23가지 항목이거든요. 조정이 23가지. 그 중에서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1번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업이 끝나면은 요거 있죠, 요것도 다 이제 보내드리겠고요. 이것도 보내드리겠고 그리고 혼자서 풀어보실 수 있도록 정답도 같이 모의고사 1회 정리된 정답 파일도 같이 카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 이유는 자, 왜 그러느냐면 잠깐 내려놓고요. 자, 이렇게 회계 쪽에서 작성하신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있거든요. 그 매출액 여기 방금 보셨던 이 매출액 그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세법상 이제 법인 조정이라고 하는 건 세법상 이 법인 조정 쪽에 이 금액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달라가지고 이걸 한번 맞춰주시는 걸 하셔야 돼가지고요. 잠깐 나와 볼게요. 자, 나오셔서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딱 거니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 항목이 있는데요. 매출 항목을 딱 찍었어요. 그렇게 하고 첫 번째 과목을 보시면은 이 과목 부분에서 두 번 톡톡 찍으시면요. 제품 매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상품 매출 같은 거는 없네요. 이 회사는 만약에 있다면 요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 같은 거는 넣어주셔야 돼. 즉 400번대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매출을 한번 확인 한번 딱 해주시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죠? 네. 네, 이렇게 넣어 주시겠고요. 또 오셔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도 아까 보니까 또 두 번 톡톡 찍어서 보니까요. 공사 수익금이라고 그래갖고 요 공사 수익금액이 407번으로 해서 이 회사는 요것도 매출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400번대 코드들은 요 자리에다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회계 쪽에서 작성했던 매출액과 이 세법 기준의 매출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주는 서식인데 공사 수익금도 일단은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자, 요 자료를 보시면 맨 첫 번째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회계상 수익 금액하고 세법상 수익 금액하고 조정하는 양식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인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다. 자,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4회, 9회, 50회, 46회, 43회 해가지고 굉장히 보면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보는 시험이 53회죠, 이제. 그죠? 그러면은 한번 나올 만한 또 시기가 됐죠. 언뜻 봤을 때요. 50회에서 나왔었고 46회에서 나왔었고 43회에서 나왔으면은 우리가 보는 53회에서도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는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이렇게 제품 매출 금방 보셨죠? 혹시 상품 매출 있으면 상품 매출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공사 수익금이 있으면 이 네 가지 항목들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중에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는 보통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손익계산서상에. 근데 이 잡이익 중에서도 혹시라도 그 중에 부산물로 매각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부산물 매각 금액도 여기다 반영하셔야 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내용을 보시면요. 그건 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손익계산서상 매출 계정을 조회를 해서 반영하시는 거 하나 나왔고요. 1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가운데서 영업의 이 수익 중에 잡이익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넣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넣어주셔야 되고, 이때 이자 수익이라든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같은 것들은 이제 넣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으셔야 될 게 요거 하나 또 넣으셔야 돼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해서 공사 수익금이 있다면 이것도 이 매출액 속으로 넣어줘야 된다. 이 수익금액 조정 이쪽에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그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상에서 일단 1번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넣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방금 보셨던 제품 매출, 상품 매출, 그리고 금방 보셨던 공사 수익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톡톡 해갖고 여기 있던 항목들 중에 400번대 것들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거. 그게 바로 1번을 하신 거예요. 방금 하신 거가 1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딱 1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요번에 2번을 하실 거예요. 이 공사 수익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공사 수익금에 대한 거가.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이거 긴장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러한 것들은 어디로 가시느냐면, 자,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요. 하단 쪽에 보시면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음표, 자, 물음표를 찍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물음표를 딱 찍고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우리 회사가 이번에 기숙사 건설 하나를 공사를 땄다는 거죠. 공사 이름이. 그리고 누가 우리한테 지어달라고 했느냐면 대명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급자가 대명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한테 이걸 오다를 줬고요. 내용을 보셨을 때 이 도급 계약 기간이 2020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3월 31일 사이잖아요. 지금은 자, 아쉽게도 아직 2022년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2021년도 12월 31일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여기 기간을 자, 여기 지금 15년도 이후 체결분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자, 얼마에 지어달라고 도급을 받았느냐면 9억 5천입니다. 여기 주어진 자료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것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9억 5천 이렇게 딱 찍어주시겠고요. 그러면서 총 공사비 누적액 해서 여기 주어진 자료 그대로 여기다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7억 2천. 그 다음에 총 공사비 예정비 해가지고 자 7억 5천.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이 기숙사 건설하는 데 있어서 대명산업이 우리한테 오다를 주면서 이거 지어주면 9억 5천만 원을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도급 금액을. 그런데 우리가 9억 5천에 지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총 공사비 예정 금액을 7억 5천 잡은 거죠. 자, 맞죠? 7억 5천. 그래서 이 차이 나는 2억을 우리는 챙기려고 하는 거죠. 이 차이 나는 2억 정도를 차이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 누적 금액은 7억 2천 들어갔다 그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신영 언니? 네. 예. 그랬을 때 진행률이 지금 96%다 그거예요. 진행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성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월성이잖아요. 현재 9억 5천 분의 요 9억 5천 분의 96%인 요 9억 1,200 정도가 이제 기성구 금액으로 곱해서 계산돼서 나오고 있고, 우리 정기말까지는 정기말 2020년도까지는 손익계산서상에 요 수익 금액을 4천을 잡았대요. 그럼 여기다 4천 이렇게 잡아주시겠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수익 금액으로는 8억 5,200을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8억 5,200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계산을 해서 보시면요. 요만큼 잡았어야 하는데 9억 1,200을 잡았어야 하는데 정기말에 2020년도에 4천 잡고 이번 2021년도에 손익계산서상에 공사 수익 금액으로 8억 5,200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얼마만큼을 법인이 조정할 때 더 잡아야 되느냐면은 2천만큼을 더 입금을 잡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해지는 개념이거든요. 입금이 더해지게 되면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2천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신영 언니밖에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신영 언니가 없으면 안 돼. 자, 여기 이해되셨을까요? 네네네. 네. 자, 네네. 혜정 언니도 감사합니다. 해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자, 빠져 나오셔야 돼. 나오실 때는 하단 부분에 수익금액 조정계산서 이동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가산 항목 있잖아요. 이렇게 가산된 부분에다가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해 주셔가지고 이 공사 수익금 금액이 이렇게 8억 7,200으로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이쪽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 수익금액이었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법인 조정을 통해서 나온 수익금액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제품 매출에 대해서 이번에 3번이에요. 지금 1번, 2번까지는 다 했고요. 자, 제품 매출에 대한 애누리액이 8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원래 예누리는 매출액에서 빼야 되잖아요. 제품 매출에서 차감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어디서 뺐냐면은 문제에서 보시면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잡손실, 즉 영업의 비용 쪽 있죠. 네. 거기서 처리를 했대요. 이미 손익계산서에서는 처리하기는 했어. 그랬는데 원래는 어디서 빼야 된다? 제품 매출에서 빼야 된다고 차감 부분에서 80만 원을 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차감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금액이 80만큼 줄어들어요. 여기 조정 수익 금액이. 이해하셨을까요? 여기까지도. 그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난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 가산하고 80만 원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 상단에 보면은 합계 등록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합계 등록. 요 합계 네. 등록을 통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조정이 결국은 조정을 하셨을 때 이제 법인세 요 세금 계산하는 쪽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가지고 자, 일단 가산 항목 부분에 보시면 2천만 원을 입금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입금 산입. 즉 더해 주셔야 되겠죠. 2천만큼 손익계산서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세법상에 2천을 플러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린 입금으로 잡아가지고 세금을 더 내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이 80만 원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미 손익계산서에 잡손실로 처리돼 있었어요. 영업의 비용 쪽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다가 공사, 지금 기성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선에서 쓰시면 돼요. 공사, 이미 일월성 차액으로 2천만큼 쓰시고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유보 발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내 지금 현재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걸 소득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공부가 조금은 필요한데 이 소득 처분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2천만 원짜리가
대표 거 예를 들어 뭐 대표의 소득이다 그러면 뭐 상여로 처분을 한다. 뭐 우리 회사 주주 거다 그럼 배당으로 간다. 또는 이미 나가버렸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본하고 관련되는 것이다. 뭐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 소득 처분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기성고라고 하는 부분은 유보 발생으로 우리 사내에 지금 남아있는 걸로 어디 나간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두시면은 한 건의 소득 처분이 끝났고요. 네. 80만 원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장을 일단 딱 하시는 거죠. 저장을. 네. 그러면은 이걸 왜 먼저 해야 하느냐. 이거를 해주셔야 밑에 하단에 작성된 이 금액 있죠. 이 금액. 이 금액을 우리가 한쪽에다 메모를 좀 할게요. 0071200000. 이 금액이 조정 후의 수익 금액인데 이 조정 후 수익 금액이 X표시 잠깐 눌러서 제가 나가 볼게요. 네. 나중에 이 과목별 세무 조정 하실 때 접대비 조정하는 명세서 보이시죠? 네. 이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로 불러오기를 찍으시면은 금방 수정한 조정된 수익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 삭제하고 불러온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이 금액이 3007 120 빵빵빵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바뀌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작업으로 여기를 고쳐주셔야 돼요. 307 120 더하기 해가지고 수정된 것을 우리가 수기로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오셔야 나중에 접대비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이 한도인지 갑질을 찍어갖고요. 자, 갑질을 찍어가지고 이게 무음으로 안 돼 있었다. 자, 어이구. 자, 갑질 찍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접대비 조정하는 건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만 을지 부분에 이렇게 반영된다고 하는 것만 잠깐 보여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저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시 올게요. 자,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거가 뭐 하는 건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스타트예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작성하시고요. 이거는 바로 뭐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것은 회계상 수익금액하고 세법상 수익금액하고 조정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임대료 수입 411번이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계정 코드 번호가 공사 수익금 등 400번대 코드들은 다 쓰시는 항목들이다. 얘네들은 당연히 회계상 수익 금액으로도 잡혀 있고 세법상 수익 금액에도 당연히 넣어주시는 것이다. 다만 회계상 수익 금액에 영업의 수익 중 자비익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중에서 부산물 매각 금액 간혹 가다가 제품 매출하고 관련해서 부산물 매각 금액이 자비익에 넣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찍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의 수익 해갖고 가보시면 두 번 톡톡 찍어보면 이제 여기에 뭐 영업의 수익 이쪽에 자비익으로 해갖고 얼마 있단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다 쓰면 안 돼요. 다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원장 조회를 해가지고 그 중에 여기다가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면 930번이 이렇게 있다면 가서 자비익 중에 요걸 잘 확인해야 되겠죠. 그 중에 부산물 매각하고 관련된 금액만 우리가 찾아서 넣어줘야 돼. 이해되시죠? 네. 그냥 무조건 영업에 요 수익이라고 금액 싹 쓰는 게 아니라 확인해서 그 부분만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찍으니까 뭐 이렇게 이자 수익도 보이고 뭐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보인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넣으시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방금 계산한 부분이 있다면 입금으로 잡으셔야 된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유보 발생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입금 잡아주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그 회차에 대해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끝났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이제 자, 2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요. 물론 다 끝났으면 항상 저장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장해 주셔야 되겠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것도요.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조정 후 수익금액은요.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먼저 딱 처음에 시작하실 때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렇게 자료가 불러와지는데, 상단부 위쪽은 방금 보셨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금액 전체 합계 금액이 들어와 있죠. 네네. 그리고 아래쪽은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 것까지 1월부터 12월 달 것까지의 부가가치세. 자, 우리가 이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시잖아요.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해서 4번 신고하신 금액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신 거하고 금방 이 여기 수익금액 이 금액하고 누가 더 클까요? 여기 있던 이 금액하고 이 부가가치세 여기 쭉 보시면은 합계 이 금액하고 잘 보시면 누가 더 크다? 부가가치세가 더 커요. 항상 부가가치세가 요 손익계산서상에 있던 매출 부분보다 이게 더 커요. 여기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가 부가가치세 한 예로요. 뭘 생각해 보실 수가 있냐면은 유형자산 처분한 거 있죠. 유형자산 처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부가가치세에서는 유형 11번으로 해갖고 반영해갖고 넣지 않나요? 네, 넣어요. 예, 넣어요. 근데 여기 있어서 여기서는 안 넣었잖아요. 금방.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가가치세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요. 금액이. 1번 수업할 때 거구나. 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액이 생겼어요. 차액이 1,080만 원 차액 생겼죠. 네. 이 차액을 여기다가 차액이 왜 나는지를 기록하는 서식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옆에 일괄 작성을 이제 누를 건데 그 전에 자,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요. 침착하게 이제 하나씩 넣으면 되겠지요. 자, 여기 지금 코드 번호가 27110이 해갖고 27110이 해서 기준 경비를 코드 넣으시고 제조업 그리고 합금, 철강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는 타자를 찍어가지고 고쳐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제조업 뭐 이렇게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금액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전체는. 그래서 상단에 수입 조회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제품 매출은 제품 매출 이렇게 금액 넣어주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비곡칸을 보시면은 영세율 적용분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 수출분이래요. 그럼 이 속에는 영세율 금액도 들어가 있는데 하단 쪽에 보니까 영세율 금액이 얼마라고 써 있나요? 1 1억 5천. 5, 그쵸. 152 450 000 있어가지고 계산기를 좀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빼야 되니까 21 35 120 빠바바방 빠바방 해갖고서는 빼기 152 450 000 지금 계산기를 제가 썼는데요. 여러분들은 컨트롤 Q를 눌러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산기가 뜨는 거 아시죠? 컨트롤 Q. 그래갖고 여기서 계산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쓰시고 빼기. 예, 빼기 해갖고 152 450 000 딱 빼주시면 밑에 하단 쪽에 1982 670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참고해갖고 1982 670 빠바방 그러면서 요 금액 금방 계산했던 1억 5,245만 원이 수익 금액으로 갔는데 우린 이게 0 처리하셔야 수출 쪽으로 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다시 한번 요 공사 수익 금액도 451104라고 쓰셔야겠지요. 네. 그렇게 하고 상단에 수입 조회 누르셔가지고 공사 수익금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잘 넣었는데 밑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 금액 여기 정확히 금액이 잘 맞아 떨어졌고 여기까지는 이제 넣어주시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 중에 1080이 그럼 왜 서로 안 맞냐? 여기 있던 이 금액이다 뭐 이 금액이나 똑같으니까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안 맞는 1080에 대해서 일괄 작성 누르셔도 되고요. 굳이 번호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따다닥 코드 써도 되는데 지금은 안 알려줬으니까 일괄 작성 쪽으로 왔고요. 그래갖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익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에 수익금액 제외분 중에 유형자산 매각 금액이 들어있대요. 즉 안 맞는 이유 중에 25번 항목에 해당하는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됐죠. 네. 그렇지만은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매출로 들어가 있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은 누가 기준이냐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기준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일단 종료를 일단 했고요. 금액을 보통 알려주면은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안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고서를 가서 보셔야겠어요. 신고서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회계 쪽에 오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부가세 신고서 들어왔고요. 부가세 신고서. 그런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중에서 자, 이렇게 과세 매출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단에 과표를 찍어주시면은 과표를 찍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요 부분에 자, 이만큼이 수익금액하고 관련된 금액이고 31번 항목이 바로 3천만 원 들어있죠. 네. 이 3천만 원이 바로 수익 금액하고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니까 곧 방금 보셨던 유형자산 매각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센스 있게 찾으셔야 돼요. 3천만 원을 이렇게 네. 안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와서 확인해야 돼서 지금 3천을 확인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괄 작성에 오셔서 유형자산 요 매각했던 금액이 3천만 원이 이 신고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아직도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매출 애누리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매출 애누리가 33번 항목에 있지요. 네. 자, 원래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해당 여기 지금 32번까지만 여기에 있고요. 33번부터 37번까지는 직접 입력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수익금액 쪽에서 넣고 왔기 때문에 여기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애누리 금액 여기 80만 원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늘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80만 원이 있다고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금액이 여전히 안 맞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여기? 뭐요? 예, 이 작업 진행률 차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그쵸 2천만 원 네.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2천만 원이 이 작업 진행률 차이라고 하는 2천만 원이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될 리가 없었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손익계산서에서만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익계산서.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부가가치세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네. 마이너스 2천을 넣어야 되고요. 그럼 매출 애누리도 반영 아까 신고서에 안 돼 있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80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매출 애누리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이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80을 써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 1080하고 여기 1080하고 금액이 같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스 있게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80을 써버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름 자체 속에 매출 애누리가 차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야지 이거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맞춰주시고 선택을 딱 찍어주셔서 이 금액 양쪽에 맞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네. 금액과 이 금액이 딱 맞춰지면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이 수익 금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이 신고 금액하고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여기다가 보고를 하는 서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아먹지를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거는 무슨 별도로 이 합계 등록에 들어가셔갖고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해서 이렇게 제가 보시면요. 쭉 내려가고 보시면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 있죠. 자, 수정,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금액하고 부가가치세 1년간 신고 금액하고 차이를 조정한다. 즉 수익금액 조정이 금방 우리가 세법 기준으로 바꾼 수정된 수익금액을 말한다. 그 의미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고를 잘 해왔구만 이렇게. 그래서 네.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가지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처음 시작하실 때 항상 새로 불러오기부터 눌러주셔야 여기 내용이 채워지거든요. 그렇게 네. 하고서 이 조정 명세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익금액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치면 이런 제품 매출이라든가 상품 매출 혹은 부산물 매각 금액 이때 지금 여기서 작성하실 때요. 여기서 작성하실 때 혹여라도 아까 우리 수익 금액에서는 영업의 수익 중에서 부산물 매각 금액을 따로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네. 그냥 여기다 합쳐버려. 그게 제품 매출이면 제품 매출에다 합쳐버려. 이런 식으로 네. 합쳐서 쓰거든요. 합산해서. 그리고 공사 수익 금액은 별도로 반영해서 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런 공부 안 하신 분은 제가 이걸 줘도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셔요. 그리고 이때 수출 금액은 별도로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가지고 아까처럼 영 처리하셔서 요 하단 요쪽에 반영이 되도록 수출에 반영이 꼭 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상품권 매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선발행 세금 계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점점 하나씩 더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저장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필수로 저장.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 저장해 주시고 나오셔가지고요. X 표시. 자, 이번에는 이제 감가가 나왔습니다. 감가 상각 조정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문제상에서 보시면요.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고정자산을 등록하시는 걸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1번으로 순서가 있어서 이 고정자산, 자, 방금 보셨던 이 수익금액 조정 쪽에서는 이게 1번, 2번, 네. 그리고 수입 배당금액 명세서도 나오긴 해요. 모의고사 10회까지 풀다 보면 한 번 나올 것이고요. 아주 간단한 서식이고 임대보증금 간주입금도 나와요. 지금 모의고사 10개를 풀면 다 나와. 여기 있는 것들 다 해보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잘 나오는 문제들이고 얘네들은 덜 나오는 문제들이고 이제 옆으로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감가상각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은 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와서 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여기를 한번 들렸다 와야 돼요.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라고 하는 거 이걸 들려야지 이걸 안 들리면 여기 내용이 안 떠요. 그래서 순서가 이거 1번, 그 다음에 미상각분 2번, 그 다음에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합계표 3번이에요. 순서가. 네. 나머지는 참고 자료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들어오시고요. 그 중에서 건물입니다. 건물은 202번이니까 202번 찍어주시겠고 코드 번호랑은 여기 주어진 자료 보고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1번 자산명 본사 건물 취득은 2020년도 1월달 28일 날 했고 건물은 이렇게 방법이 정액법으로 20년 상각한다고 써있죠. 네. 그런데 시험 보실 때 간혹 가다가 이거 안 알려주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안 알려줬을 때 이게 지금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이고요. 감가상각비 조정 안 알려줬다. 고정자산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 안 알려줬을 때 하는 방법이 이 무형자산이나 건축물이니까 건물인 거죠. 걔네들은 정액법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무신고시 정액법으로 하시는 거고 나머지 유형자산은 이렇게 무신고시는 정률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계장치 같은 것들은 정률법. 그리고 광업권은 생산량 비례법 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무신고시 건물은 정액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셔서 기초가액 부분에 1억입니다. 1억.
1억 쓰시고 이게 만약에 최근에 이게 2021년도 문제다. 그랬는데 2021년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어디다 입력을 하셔야 되죠? 4번. 그렇죠. 4번 신규 취득에다 네. 입력하셔야 되고요. 정기말까지 상각 누계가요. 500만큼이 있어요. 이렇게 500만큼 써주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 연수는 방금 보았을 때 20년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20년 써주시고요. 본사 건물이었고 판관이었기 때문에 800번대 경비 코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 마지막으로 단기 우리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500을 했다고 써 있죠.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정상적인 코스대로 갔을 때 이번 연도 단기 상각 범위 금액이 프로그램에서 500이라고 했고 우리 회사는 그만큼 또 회사 계산 상각비 500으로 했지만 사용자 수정을 꼭 누르셔서 500을 수동으로 바꿔주셔요. 이렇게 수동으로 바꿔주셔요. 왜냐하면 위쪽에 금액 같은 거 쓰고 하면은 여기 변경되는 수가 있으니까 500을 네. 꼭 이렇게 수동으로 바꿔주셔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일단 끝났고 다음 것 넣게요. 이번에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211번 비품, 옥구 201번 온풍기. 취득은 2018년도 1월달 26일자 넣고 기초가액은 1,500이고요. 정기말까지 상각 자 금액은 750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오셔서 5년입니다. 5년. 판관이기 때문에 800번인 것이고 오셔서 우리 회사에서는요. 요 사용자 수정 누르셔가지고 280으로 했다고 이렇게 고쳐주셔야겠죠? 여기까지 다 됐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이때 당구장 표시를 봤더니 본사 건물, 본사 건물에 대해서 쭉 봤더니요. 자본적 지출액이 1,000만 원. 자본적 지출액.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었으면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대죠.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런다?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했다. 네. 즉시 비용화 시켜버렸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1,000만 원을. 이 1,000만 원을 넣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엔터를 딱 때리는 순간 이거 단기 상각 금액이 500이었었는데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하면서 비용을 많이 잡아버린 거가 되기 때문에 단기 상각 금액이 바뀐다는 거죠. 엔터를 딱 때리면. 그죠? 그래서 아까 네. 제가 사용자 수정 이거 눌러가지고 자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했나 보죠? 또 다시 몇 번 눌러서 해제됐나 보죠? 그래서 이 500 우리 이번에 단기 상각 범위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번에 잡을 게 프로그램에서는 하나도 잡으면 안 되는 걸로 떴지만 우리 회사는 얼마를? 500으로 잡았죠. 단기 회사 계산 상각비를 500으로 잡았다 이거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업종 코드. 업종 코드, 그쵸? 업종 코드 빼먹었구나. 자, 업종 코드는 추가 등록 사항으로 오셔가지고 업종 코드 여기 물음표 눌렀을 때 07번 저 잘 빼먹어요. 이거 잘 빼먹어가지고 이거 빼먹고 다음 넘어가면 빨갛게 그 자리가 뜨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서 꼭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도 비품 오셔가지고 자, 비품도 마찬가지로 추가 등록 여기 물음표 누르셔서 05번 해서 됐고요.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보셔야 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라고 하는 거는 이 유보사항에 대해서 정기의 유보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서식이잖아요. 감가상각비가 32만 원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요 비품에 대해서 비품 온풍기 부분에 대해서 정기 말에 부인된 금액인 거거든.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온풍기 이렇게 온풍기 중에서 32만 원이 이렇게 증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는 요게 지금 정기말에 이 감가상각비 잡은 것 중에 32만 원을 부인당했다는 뜻이에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기말 부인 누계 부분에다가 꼭 이거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32만 원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0을 했을 때 0 지금 금액 하나도 없을 때 하고 다시금 이 32만 원을 쓰셨을 때 하고 단기 상각 금액이 바뀌죠.
네. 오히려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80만 원밖에는 비용으로 잡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송금 추인이라는 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찾아서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시면 거짓 다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순서가 이렇게 고정 자산을 각각 등록을 한다. 그쵸? 등록을 하시면서 이때 등록을 하실 때는 단기 회사 감가상각비 부분은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관련된 자료들 업종 코드랑 빼먹지 말고 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밑에 하단 쪽에 당구장 같은 거 찾으셔서 이번에 자본적 지출인데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고 한다면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 의제라고 해서 그쪽에다 금액 넣으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상각 범위 금액이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500을 넣었고 그 다음에 비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 거에 대해서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이번에는 송금으로 잡으실 수가 있어가지고 단기 상각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 회사는 그거보다 더 쭈끔하고 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시는 코스가 맨 마지막에 지금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요 부분. 네. 근데 여기를 가서 보시면요. 새로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 안 뜬단 말이죠. 어디를 안 들렸다 와서. 이상각. 그쵸. 여기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여기 들려서 불러오기 찍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이 자료들이 다 불러와진 것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나오셔가지고 한 번 들렸다가 여기를 다시 가시면요. 이렇게 불러오기 찍었을 때 자, 잘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건물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건축물이 건물인데요. 자, 1억이 있었고 감가상각 해서 지금 아직 상각 안 한 미상각이 9천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각 범위 금액이 550이에요. 550인데 회사에서 1,500을 잡아버려 가지고 550만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갖고 950만큼 뭐가 떴다. 송금 부인됐죠. 너무 많이 비용 잡아갔고요. 그래서 이거 송금 부인으로 여기 합계 등록에 들어가서 조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온풍기죠. 비품인데 비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금액 보시면 여기도 1,500짜리 비품 온풍기인데 그동안에 감가상각 요만큼 해갖고 470만큼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이 요만큼인데 280밖에는 안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72만 6,82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이미 부인됐던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32만 원 전기 부인됐던 거 그거 이번에 다 송금으로 잡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세무 조정이 뜨는 거예요. 하나는 요거 하고 하나는 32만 원짜리인데 합계 등록을 누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 하단 쪽에 이미 다 금액이랑 나와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방금 보셨던 건물하고 관련된 감가상각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 요 부분 950만큼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뭘로 본다? 송금 지금 불산입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잡아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사내에서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얘처럼 다음에 없어지게 되면은 유보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여기 유보 사항에 자본금과 적립금 여기 사항에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이번에 950이 늘어나게 되겠죠. 부인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있던 온풍기 있죠. 온풍기. 그래서 비품 중에서 온풍기 요거 밑에 있던 요거 그대로 그냥 타자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 품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알아보실 수만 있으면 되는데 금액 32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유보 발생이었던 거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니까 이번에 유보 감소를 해서 없어지는 거고 이건 송금으로 잡을 수 있는 송금 항목이 된 거고 끝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자, 복귀하시면은 3번도 끝난 거예요. 됐죠? 자, 이제 4번 한번 가볼게요.
쭉 오셔서 이제 4번입니다. 여기도 저장 한번 해주시겠고. 자,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전기 자본금과 전금 을지 내역서를 보시면은 자, 성급보험료라고 해가지고요. 이 성급보험료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만큼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못 받은 6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성급비용. 자, 이 부분은 이번 연도에서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제 보험료로 처리가 되겠죠. 자, 뭔 내용이냐면 저 내용은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결산하면서 자, 이번 연도 보험료가 아니다. 2020년도 보험료가 아니다. 그러고 차변 쪽에는 성급비용 해갖고 60만 원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송금 불처리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랬는데 요게 지금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됐겠나. 자, 이 성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 쪽으로 없어지고 차변 쪽에는 이제 이번 연도 보험료라고 처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네요. 성급보험 60만 원 이렇게 해당 이번 기간에 모두 경과하였다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은 이 중에 뭐 35만 원만 이번 연도 거다 그러면 35만 원만 잡으셔야 하는 건데 여기 60만 원 들어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린 그냥 법인세부터 하면 되겠네요. 자, 이 법인세 계산을 해본 금액, 이 손익계산서에 가서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세무조정 첫 번째가 이 법인세 비용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 법인 조정을 왜 해요? 바로 법인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이미 송금 잡았었죠. 그렇죠. 법인세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했었지만 우리는 시작하면서 동시 처음 시작하면서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요. 저거부터 쓰는 거예요. 법인세 등 이거부터 이 이렇게 해갖고 이 금액부터 송금 불로 처리를 하시는 거지. 이거 계산하는 거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무조건 법인세 나오면 이거는 뭘로 본다? 일단은 송금 불로 처리하시는 거고 이미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해서 이미 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갔어. 기타 사유 유출. 이거는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 등은 소득 처분을 기타 사유 유출로 하시는 거고요. 1번은 벌써 끝난 거예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수 수익을 잘 보셔요. 미수 수익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재무상태표상에 미수이자 76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미수라고 하는 건 자산이니까 차변에다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미수 수익 결산할 때 미수 수익 그리고 대변 쪽에는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 뭐 이자 수익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잡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랬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입금으로 잡아버렸는데 미수니까요. 이렇게 자산으로 이렇게 여기는 또 수익으로 해서 잡아버렸는데 76만 원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을 결산 시 계상한 것이 돼요. 원천징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급여 같은 거 줄 때 남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떼는 거 그런 걸 원천징수라고 하지요. 네. 예, 그런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회사 입금으로 안 잡으셔도 된다 그 얘긴 거예요. 이 말이 없었다면은 이거 세무조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이다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이미 우리 입금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편에다 쓰시는 거예요. 저거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반대편에다 쓰셔갖고 미수 수익 해서 요거는 입금 불로 이거는 원천징수니까요. 세금 아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워요. 이만큼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요 부분은 미수 이렇게 항상 자산이나 부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미수가 자산인데 이런 부분들은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산이나 부채하고 관련되는 것에 차이가 생겼다. 그럴 때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급보험료는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연도 송금으로 잡으셔도 된다는 거죠. 해당 기간 거니까요. 그래서 송금 산입 쪽에다 넣으시는 거고, 송금 산입 쪽에다가. 그래서 정기 거에 정기분 성급 보험료 이번 연도 60만 원이 지난번에는 유보 발생으로 처리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로 간다? 감소. 그죠. 감소를 해야 퉁쳐서 이제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니까 유보 감소를 처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도 450만 원이 있는데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한 취득세 450인데 이걸 세금과 공과를 처리했대요. 이것도 분계를 잘 보시면 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한 이 취득세 있죠. 취득. 구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는 뭘로 분계를 했어야 되죠? 토지. 토지로 해야 할 건데 이걸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잡았다 소리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송금으로 잡았다 소리인데 송금이 잡으면 안 된다 소린 거죠. 네. 그러니까 반대편에다 써야 되는 거죠. 송금불.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셔야 된다는 거죠. 토지 취득세 저거 정말 많이 나오죠. 어려운 건 아니고 세금과 공과로 잡아갖고 지금 송금 산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토지네. 그럼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는 요거는 송금이 아니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죠. 네. 그래서 자산하고 관련되는 거, 자산 부채하고 관련되는 거는 소득 처분을 뭘로 간다? 유보예요.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이 소득 처분이 많이 익숙해져요. 지금 처음에는 이걸 고민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 토지 팔게 되면 그때 유보 감소를 해갖고 없어져요. 그때는. 토지 처분됐을 때, 그때까지는 유보 발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까지 작성이 끝났죠. 네. 그러면은 저장하시고요. 이제 나오셔서 마지막 5번을 이제 보시면 우리 항상 5번 문제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가 나오는데 두 번째 법인 조정 있죠. 이쪽에 네. 오셔서 여기 있죠. 이거 두 네. 번째 서식을 찍으시면은 네. 금방 우리가 작성했던 입금 항목, 송금 네. 항목 이 부분이 바로 세무 조정했던 내용이거든요. 새로 불러오기를 굳이 안 하셔도 방금 네. 우리가 작성했던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쪽에 자료가 들어와진다는 거. 그래서 네.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이거였으나, 즉 우리 아까 회계 쪽의 당기순이익은 이거였으나 세무 조정을 통해서 입금 있으면 더해주고 송금 있으면 빼가지고 다시 차가감 소득 금액이 요만큼 해서 오히려 많이 늘었죠? 네. 그거 가지고 세금 계산, 법인세 계산을 하시는 거죠. 네. 그죠? 앞으로 기부금 한도 초과도 나올 거고 2월 결손금도 중간에 나올 거고 비과세 소득도 다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과표가 계산이 됐는데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0%죠, 세율이. 네. 그래서 산출세액이 1억 1,100 어쩌고 저쩌고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제 문제가 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법에 의해 가지고 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데 산출세액이 이렇게 지금 나왔을 때요. 자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언급은 안 했는데 첫 번째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 세액공제가 있고요. 적용 대상 공제가 있고 세액공제 중에서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산출세 계산했는데 적어도 중소기업은 7% 이상은 세금을 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최저한 그러니까 이거 뭐 세액공제라고 해갖고 계산해줘 봤더니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어버리네.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세금 낼 게 이 세액공제 받고 보니까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어버리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씁쓸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최저한으로 내야 되는 최저한에 적용되는 그런 공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한하고는 관련 없이 그래도 해주는 애들이 있어. 이게 더 좋은 거죠. 19번 항목이. 그거는 최저한하고 관련 없이 그냥 다 해주는 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최저한세하고 관련 없는
세액공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거. 이거예요. 아니죠. 이건 중소기업이잖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맨 끝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법인 다 조정 끝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쯤에 있겠죠. 가산세, 최저한세 여기 지금 나왔는데 요 부분 자, 해서 여기를 보시면요. 최저한세 적용 안 되는 게 세 가지예요. 연구, 그리고 외국 납부, 재해 손실 이 세 가지는 최저한세하고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위쪽 칸에다 넣으셔야 돼. 위쪽 칸, 위라고 말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기 지금 보면 중소기업 특별 이 감면 받는 세액공제는 여기다 넣으셔야 된다고. 34479 네. 460 여기다가. 됐죠? 그런데 네. 지금은 제가 쉽게 여기 있는 이 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나온 거고 앞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런 자리로 반영되게끔 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지금은 네. 여기 숫자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쓴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땡 잡은 거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이 공제받는 거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가감 해갖고 이제 이렇게 가감계가 나왔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죠. 두 종류가 네. 있어요. 기납부세액. 첫 번째가 요 법인세는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에 대해서 6개월치에 대해서 8월 달 1일부터 8월 31일 있지요. 네. 예, 이때 중간 예납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 중간 예납이 있으면 중간 낸 게 있으면 여기다 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원천 납부 세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애들 있지요. 네. 그 두 가지 찾아갖고 22하고 24에다가 넣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회계 쪽에 오셔서 여기 있던 합계잔액 시산표를 찍으셔가지고 12월 달 31일을 찍으셔가지고 136번 선납세금 맨 밑에 하단에 있지요. 네. 그래서 얘를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은 그 중에 이렇게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중간애납, 법인세 중간애납 이 금액이 얼마나 있냐 가서 보니까 견디다 버티다 8월 31일 날짜에 5,300 낸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자 이렇게 지금 이자소득 42만 원짜리 하고 42만 원짜리 하고 42만 원짜리 하고 해서 지금 42만 원짜리가 3번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한 번 이자소득 원천징수 21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자 42만 원 곱하기 3 거기다가 21만 원 더해서 147만 원이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가지 147만 원이 이렇게 미리 낸 선납세금인데 어떻게 보면은 원천 납부 세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다가는 5,300 중간에나 5,300 그리고 원천 근원은 셈천 해가지고 이렇게 이자 같은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40 이자 수익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 회사 소득에 대해서 떼고 준 거죠. 뗀 네. 세금이 147만 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끝났네요. 이것도 썼고 이것도 썼고 이제 마지막 분납 처리입니다. 그래서 분납은 맨 밑에 세금이 이렇게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여기 2,0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떠요. 지가 여기 이 금액 이렇게 분납할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고민도 없이 2,000만 원 넘으면 반반 내면 되는 거라 2,298만 5천 253원의 반절인 11492 626 이렇게만 쓰시면 네. 끝나는 거죠. 이렇게만 쓰면은 자 마무리가 되고요. 저장해 네.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모의고사 1회가 끝났습니다. 네. 시간도 정확히 9시가 됐거든요. 자,